안녕하세요, 리글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포켓4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냥 포켓4만 나왔으면 그것만 사면 되는데 일반 버전과 프로 버전으로 나뉘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인스타360에서도 루나라는 짐벌 카메라가 나온다는 소식이 있죠. 저 같은 가난한 유튜버는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포켓4를 살지, 프로 버전 나올 때까지 존버할지, 아니면 아예 루나를 살지 전부 다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신제품이 나올 때 아예 이전 세대 제품을 고려하는 분들도 있죠. 포켓3는 그럴만해요. 지금까지 소형 카메라 분야에서 거의 정점을 유지하던 카메라인데 포켓4가 나오고 불과 하루 차이로 자리에서 밀려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역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능만큼은 차고 넘치죠. 근데 지금 포켓3를 사는 게 나을지 포켓4를 사는 게 나을지 비교해보면 사실 가격대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포켓4를 사는 게 낫죠. 포켓4의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켓3는 새거가 아닌 중고나 당근에서 괜찮은 매물이 뜨거나 아니면 리퍼, 핫딜 할인 가격으로 떴을 때 가성비로서 선택하기 좋습니다. 지금 딱 포켓4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포켓3 판매글을 많이 올리고 계실 거예요. 디지털 기기는 무조건 최신 제품이 좋긴 하지만 가성비로서 이전 세대 제품을 고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품이 좋을까요? 콤보가 좋을까요? 콤보를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으면 모를까? 보통 시세가 단품이 더 싸잖아요. 저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단품을 추천드립니다. 이 포켓3 출시 초기에는 콤보 구성품이 엄청 메리트 있었죠. 배터리 핸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포켓3가 출시한 지 2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관련 액세서리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유용한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성비 좋은 단품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싸게 사서 필요한 서드파티 액세서리를 구매하는 게 남는 거죠. 여러분들 알리에서 아이쇼핑 하다 보면 좋아 보여서 이것저것 막 사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여기 거네? 이것도? 하게 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BIDRC인데요. 그렇게 BIDRC가 저한테 스며들어서 믿고 구매해도 되는 가성비 브랜드가 된 거죠. 마침 좋은 기회로 제품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직접 구매해서 리뷰한 영상이 있어요. BIDRC 액세서리 관련해서 제가 리뷰를 했었거든요. 그 영상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건데 진짜 이런 액세서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새로운 게 등장하더라고요. 포켓3를 이미 예전부터 사용했고 나만의 촬영 시스템을 벌써 완성을 했다면 굳이 더 고려할 필요는 없는데 이참에 포켓3를 구매했거나 아니면 조만간 구매 고려 중이라면 더 유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 몇 가지를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소개했던 마그네틱 확장 어댑터인데요. 이게 진짜 유용하고 좋은데 맥셀프 타입도 있더라고요. 한 방향만 움직이는 타입에 비해서 맥셀프 버전은 다각도로 움직일 수 있는 데다 360도 회전까지 되니까 자유자재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이런 식으로 세울 수도 있고요. 자석이니까 철제 벽면에도 부착할 수 있죠. 원래 아이폰이 맥세이프 방식이라서 그냥 붙일 수 있는데 저와 같이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동그란 자석이 같이 오거든요. 폰 케이스 후면에 붙여주면 됩니다. DJI 미모 앱을 켜서 연결해주면 기본 스크린보다 더 크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글래머 효과를 잘 사용하는 분들에게도 좋을 듯 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선 양방향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겠죠. 찍는 사람뿐만 아니라 찍히는 사람도 어떻게 찍히는지 보면서 촬영할 수 있는 거죠. 프롬프터 용도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대본을 띄워서 렌즈 눈높이 바로 아래니까 화면을 보면서 얘기해도 시선 처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띄워도 되겠죠. 측면에 콜드슈 마운트에는 보통 마이크 송신기를 끼우기도 하잖아요. DJI 마이크 2는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미니 사이즈 클립이 안 맞아요. 너무 작아서 안 맞아요. 맥쉐이프 자체가 자석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딱 붙어요.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이크도 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게 고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놨다가 까먹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아담한 콜드슈 마운트에는 이런 미니 조명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해도 되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조명의 위치에 따라서 얼굴에 그늘지는 방향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웬만하면 이 렌즈 위나 옆에 세팅할 수 있는 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포켓3로 이 조명의 효과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 조명을 포켓3 콜드슈 마운트에 달아서 한번 사용해보고 맥세이프 조명을 세팅해서 또 촬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상황에서 조명을 꺼봅니다.
조명을 꺼도 그렇게까지 어두운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명을 콜드슈 마운트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조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실히 있네. 아무래도 조명이 아래에서 비치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얼굴의 그늘이 그렇게 이쁜 그늘이 아니에요. 자, 이 느낌으로 장착을 했어요. 적당한 조명의 광량을 조절해서 아까보다 훨씬 이쁘죠? 이거지 이거. 아예 렌즈의 위쪽에다가 한번 세팅을 해봅시다. 괜찮네. 조명이 있고 없고가 저조도 환경에서는 그 셀피 촬영을 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아예 조명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셀피 촬영할 때 확실히 유용합니다. 이런 마그네틱 확장 어댑터라도 옆에 콜드슈 마운트를 통해서 이런 맥시에프 마운트를 부착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맥시에프 브라켓에 비해서 이 마그네틱 브라켓은 기본적으로 철제 벽면에 부착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런 삼각대 보레드에 알카스위스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DJI 퀵 릴리즈도 부착할 수가 있고, 고프로의 투쿨러 방식 사용할 수가 있고요. 4분의 1 나사홀도 있어서 굳이 이런 맥쉐이프 방식이 필요 없는 분들은 이 마그네틱 버전이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하단에 4분의 1 나사홀이 있고, 이 전면에 DJI 퀵 릴리즈가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 하단에는 기본 핸들이나 배터리 핸들 같은 거를 부착해서 사용하기에도 문제가 없어요. 저는 이런 정품 배터리 핸들보다 알리에서 구매한 서드파티 배터리 핸들을 더 선호하는데요. 이게 5000mAh라서 기본 배터리 핸들보다 용량이 한 5배 정도 많고, 특히 이 제품에는 전면에 액정이 있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액정이 포켓3 화면과 한 세트 같잖아요. 근데 이 배터리가 너무 길어서 포켓3에 부착하면 좀 많이 길어지긴 해요. 그거 하나만 감안하면 하루 종일 촬영해도 아주 든든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케이스에 포켓3를 담아서 가지고 다녔는데, 이 확장 어댑터를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어차피 이거 자체가 케이스에 다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케이스 자체가 포켓3를 넣고 빼고 해야 하니까 기동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감쌀 수 있는 플라스틱 보호 커버도 사용해 봤는데, 그게 빼는데 은근 불편하기도 하고 짐벌 목에 생채기가 나는 것도 같아서 그냥 이 정품 케이스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보호 커버를 사용 중이에요. 이건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 중인 BIDRC 보호 커버고요. 이번에 사용해보게 된 BIDRC 보호 커버입니다. 같은 브랜드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옆에 콜드슈 마운트가 있어요. 이 포켓3 크리에이터 콤보를 구매한 분들이라면 DJI 마이크2 송신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에 껴서 같이 가지고 다니면 돼요. 하지만 이런 DJI 마이크 미니 같이 굉장히 작은 송신기는 클립이 작아서 잘 안 맞아요. 그나마 DJI 마이크 3가 나은데, 마이크 자체가 클립하고 마그네틱이다 보니까 어디서 금방 떨군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무슨 잠금 장치인가? 따로 기능이 있는 건가?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이 포켓3 자체가 화면을 스윕을 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믹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귀엽긴 합니다. 잠기는 기능이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안쪽에는 렌즈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 2개가 있고요. 커버하고 잘 맞습니다. 이거는 더 심플한 구조예요. 가격도 더 저렴합니다. 마찬가지로 정품 케이스에 끼워서 사용하는 거고요. 대신 여기에는 콜드슈 마운트가 없어요. 렌즈 수납 공간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짧은 타입이에요. 차이가 느껴지죠? 정말 라이트한 사용자를 위한 커버 같아요. 포켓3 전체를 감싸는 방식은 아닌데요. 덕분에 이 확장 어댑터를 간섭 없이 장착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맥쉐이프 방식을 사용할 거라면 짧은 타입이 오히려 더 잘 맞고요. 요거는 제가 한번 고려해봤는데 이 배터리하고 같이 사용하기 괜찮겠더라고요. 딱 맞아요. 어디 마그네틱에 부착을 할 때 둘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면 정말 만능이긴 한데 마그네틱을 부착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지금 이 공간만 해도 여기엔 당연히 마그네틱을 붙일 만한 공간이 없죠. 정말 꼭 필요한 순간에는 없어. 그래서 거의 핸드헤드로 촬영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가족이나 일행과 다 같이 찍고 싶다면 결국 적절한 삼각대가 필요합니다. 일반 미니 삼각대는 너무 짧고 삼각대가 길면 너무 무거워요. 적절한 길이와 가벼운 무게의 삼각대가 필요하다면 이 삼각대 괜찮습니다. 자체 퀵 릴리즈로 운영이 됩니다. 4분의 1 마운트하고 투쿨러 마운트 어댑터가 한 개씩 있어요. 그래서 내 촬영 생태계에 맞춰서 같이 사용하기가 좋죠. 300g대의 무게라서 엄청 가볍고 최대 163cm까지 늘어납니다. 하단에 원 버튼으로 삼각대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높이까지 오는데요. 163cm지만 롱 보조 배터리를 달고 오즈모 포켓까지 달아버리면 제 키를 훌쩍 넘습니다. 제가 184니까 그렇다고 해서 엄청 안정적인 삼각대는 아니에요. 사용하실 때 가벼운 만큼 유의하셔야 됩니다. 포켓3를 가성비로 존버하기 위한 액세서리 셋업을 추천드려 봤는데요. 사실 포켓4가 당연히 더 좋아요. 신품 구매자라면 포켓4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무조건 싸게 살 거다, 싸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포켓3를 저렴한 방법으로 구매를 하셔서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셋업하는 게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런 가성비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